6일차의 해치 1 레이어 이 파일을 엽니다. 해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칭은 우리가 제도에서 해칭을 쓰는 보편적인 용도는 단면도를 그릴 때 단면 부위를 주변 다른 부위와 구별해주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 외에 어떤 특별한 부위에 특정한 문양을 넣어서 별도로 구분해서 도지해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런 별도의 문양을 넣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이거는 H 엔터. 자, 하니까 이렇게 리본 창에 패턴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나타나고, 그렇죠? 그리고 각도, 뭐 축척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는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 한번 넣어볼 거예요. 자, 여기 상단에 R19.1짜리 여기 바운원 안에다가 패턴을 넣어볼 건데, 어떤 패턴을 넣을 거냐면 지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솔리드 앵글 뭐 안시 31, 32 쭉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단면도를 도시할 때는 안시 31을 이 패턴을 많이 씁니다. 45도 사선으로 거진 가는 실선, 이걸 많이 쓰는데, 자, 다른 패턴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쭉쭉 밑으로 내리면 나오죠, 그죠? 요거 AR H본 얘를 한번 써봅시다. 일단 패턴을 선택했어요, 그죠? 선택했는데 내부 공간을 선택하면은 패턴이 바로 미리 보기가 나올 거예요. 이 해치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도 바운더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점으로 내부 공간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택점 이겁니다. 선택점 옵션으로 하는 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부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클릭을 하니까 지금 뭔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때요? 너무 스케일이 크게 들어갔죠, 그죠? 스케일이 너무 크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해치 패턴 축척이다. 축척을 조정해 주면 돼요. 자, 너무 크니까 줄이면 되겠죠? 자, 0.1로 넣어봅시다. 0.1. 0.1 넣으니까 모양이 조금 나타난다, 그죠? 이것도 조금 미흡하다. 그러면 0.05 정도로 넣어봅시다. 자, 0.05를 넣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패턴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을 때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이용해서, 축척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로 조정해 주면 되고, 색상 바꿀 수 있겠죠?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색. 색상도 선택하는 방법이 트루 컬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는 지금 이걸 누르면 트루 컬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색인표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9개의 색상표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면 돼요. 여기를 누르면은 트루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내가 원하는 부위에 점을 찍으면 이 컬러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죠? 자, 보세요. 그라데이션을 하고 싶다. 여기는 지금 자, 안쪽을 비우고 안쪽에 지금 어떤 색상을 넣어서 그라데이션 한번 주보겠습니다. 자, H 엔터에서 설정이 들어갑니다. 설정을 들어가면은 해치 및 그라데이션인데 지금 해치로 되어 있죠, 그죠? 이걸 그라데이션으로 바꿔줍니다. 그라데이션을 바꿔주면은 색상을 한색으로 할 것이냐, 두색으로 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죠, 그죠? 한색으로 하면 한 색상으로 될 것이고, 이 중에서 어떤 패턴으로 넣을 것인가를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한 색상으로 할 경우에는 가운데가 하이라이트, 이거는 가운데가 다크. 어떤 패턴으로 할 것인지를 일단 선택해주고, 자, 가운데 하이라이트 되는 걸 선택해 봅시다. 하고, 색상도 여기서 선택할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색상, 자, 자기가 원하는 색상 하나 찍어보세요. 하고 확인. 다 됐죠? 경계를 점 선택으로 선택해 줍니다. 해서 이쪽에서 선택해 주면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걸 볼 수 있죠. 8일차 딤1 파일을 엽니다.
치수에 들어가기 앞서서 선의 종류를 어떻게 로딩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특성에 보면은 지금 색상이고 이거는 선 가중치고 그 다음에 밑에가 선 종류인데 얘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면 지금 디폴트 값으로는 바이 레이어, 바이 블락 그리고 컨티뉴어스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실선만 올라가 있죠, 그죠? 그 외에 내가 필요한 선들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기타를 누릅니다. 기타. 그럼 선 종류 관리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로드를 누르면은 자, 사용 가능한 선의 종류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심선 그리고 가상선 그리고 히든 숨은 선 이런 것들을 쓸 텐데 자 여기 가서 하나를 컷을 여기에 두고 센터 라인을 올릴 겁니다. C를 눌러보세요. C를 누르면 C열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센터가 나오죠. 자, 센터 2는 곱하기 0.5 더 촘촘한 거고, 자, 일반적으로 센터 얘를 씁니다. 중심선으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센터가 하나 올라갔죠, 그죠? 센터 라인이 하나 올라갔다. 중심선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다시 로드. 그래서 이번에는 H를 누르세요. H. 하니까 히든이 나오죠, 그죠? 이건 숨은 선입니다. 숨은 선. 보이지 않는 외형선. 자, 마찬가지로 확인 눌러줍니다. 자, 히든 올라갔죠? 그 다음 한 개 더 올립시다. 이번에는 가상선. 가는 2점씨의 선입니다. 보통 팬텀이라고 씁니다. P를 쳐보세요. P를 치니까 팬텀이 나오죠, 그죠? 자, 얘를 선택해서, 팬텀 선택해서 또 확인해 줍니다. 자, 필요한 선을 이런 식으로 로드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도 더 필요한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용도에 맞는 선을 골라서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선 종류가 쭉 올라가 있죠, 그죠? 이거를 골라서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선 종류 올리는 방법 살펴봤고요. 치수 관련해서는 모든 세팅을 치수 스타일 관리자로 들어가서 하는데 그게 명령어가 D입니다. D 엔터 해보세요. D 엔터. 치수 스타일 관리자 나오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스타일 ISO 25 스탠다드 이런 게 쭉 있는데 우리는 스탠다드를 선택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선택해서 수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하면은 마찬가지 치수 스타일도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새로 만들기 해볼까요? 새로 만들기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게 스탠다드 ISO 25 두 개가 있는데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해보자. 새로 만들기 하면은 새 스타일 이름이 나오죠. 자, 새 스타일 이름도 마찬가지 1번으로 선택하기 편하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됐죠? 이제 치수 스타일 1번에 대한 세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선부터 봅시다. 치수선. 치수선은 일반적으로 빨간색을 많이 쓰지만 빨간색에 대한 시각적인 거부감 있는 분들도 많죠, 그죠? 꼭 빨간색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편한 색, 초록색이나 하늘색 이런 거 써도 무방합니다. 자, 초록색 해볼까요? 초록색 누구나 뭐 보편적으로 거부감 없는 색이니까 여기도 치수 보조선도 초록색으로 해봅시다. 미리고 이렇게 나타나죠. 됐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치수선 너머로 연장하고 원점에서 간격 기구가 있는데 치수선 너머로 연장은 뭔가 하면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치수 보조선이고 여기 치수 보조선이고 이게 화살표 달린 게 치수선입니다. 그러면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 화살표를 약간 넘어가 있죠, 그죠? 이 얘기입니다. 치수선하고 치수 보조선이 딱 만나면은 시각적으로도 좀 부담스럽고 또는 외형선하고 또 혼동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치수선 너머로 연장 보통 1mm 내지 2mm 정도 해주면 됩니다. 지금 2mm를 해놨는데, 자, 1mm를 바꿔볼까요? 1로 바꿔봅시다. 원점에서 간격 띄우기. 자,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기가 치수 원점이죠. 여기가 치수 원점. 치수 원점에서 치수 보조선이 조금 떨어져서 인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치수 보조선이 치수 원점과 딱 붙어 있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형선하고 혼동이 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보통 띄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A4나 A3 정도 사이즈에서는 1mm 내외 1, 2mm 정도 띄우면은 적당합니다. 근데 이게 도면이 커지면은 좀 더 많이 띄우는 게 좋겠죠, 그죠? 도면이 이건 딱 정해진 값은 아니라는 거예요. 도면 크기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넘어갑시다. 기호미 화살표로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화살촉에 대한 선택. 화살촉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화살 내부를 닫고 속을 채우는 형상을 많이 쓰죠, 그죠? 확장해 보면은 여러 가지 화살촉 대용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걸 선택해서 쓸 수도 있는데 보통 점이나 건축 눈금 이런 거는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 화살표 대용으로 많이 씁니다. 지지선도 마찬가지고요. 화살표 크기 3.5 해놨는데 우리가 문자 크기를 3.5로 할 거기 때문에 화살표 크기 조금 줄입시다. 2.5로 합시다. 2.5로 됐죠? 그 다음 중심 표식은 원이나 호의 경우 중심 마크를 찍을 것이니까 말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표식으로 해서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 치수 끊기. 이건 뭔가 하면 치수선이 서로 교차될 때 그때 일정 부분 교차된 부분을 끊어주는 건데, 끊어주는 크기는 보통 문자의 높이하고 같도록 해주면 됩니다. 3.5로 해놓고 넘어갑시다. 문자로 들어가서 문자는 문자에서 문자 스타일 지금 스탠다드로 정해놨는데 옆에 보면은 스타일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스타일 명령으로 만들어 놓은 문자를 가에다 쓸 수 있겠죠. 여기 클릭해 보세요. 지금 스탠다드하고 주석만 되죠, 그죠? 이 파일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서 스타일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스탠다드는 ISO CP하고 WHG 텍스트 그런 글꼴로 되어 있는데 나는 새로 글꼴 만들어서 굴림체 폰트를 쓰고 싶다. 새로 만들기 하면 되겠죠? 새로 만들기 해봅시다. 해서 스타일 번호를 1번을 줍시다. 1번을 주고 확인 해놓고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큰 글꼴 사용을 체크 해제하고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은 스크롤바를 쭉 내리면은 밑에 가면은 굴림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적용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문자 스타일 1번이 올라 있겠죠, 그죠? 1번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선택한 스타일 1번의 폰트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자 색상 하늘색으로 해볼까요? 좀 편한 색으로 합시다. 문자 높이 3.5 됐죠? 문자 배치는 특별히 손댈 게 없습니다. 수직 방향은 위, 치수선 위에 배치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수평 방향, 가로 방향은 치수선의 중간에 중심에 배치한다는 뜻이고, 뷰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거, 우리 일반적으로 보는 방식이죠, 그죠? 숫자를 이렇게 읽지 반대로 읽지 않잖아요. 그 다음 문자 정렬. 이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치수 문자가 치수선하고 딱 붙어 있으면 보기 안 좋겠죠. 그래서 1mm 정도 띄워줍니다. 1mm 그 의미고. 그 다음 문자 정렬. 자, 수평 한번 클릭해 볼까요? 수평 클릭해 보세요. 그러니까 문자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쓰죠, 그죠?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죠. 그래서 문자 정렬은 치수선의 정렬하는 게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ISO 표준도 똑같습니다. 치수선의 정렬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맞춤.
맞춤은 특별히 선택할 게 없는데 요거만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치수를 기재할 공간이 좁을 때 내부에 이동할 거 무엇부터 먼저 바깥으로 뺄 것이냐 그런 건데 이거는 디폴트 상태로 두면 되고요. 치수 피처 축책이라는 요거는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뭔가 하면은 자, 치수 문자가 우리 3.5로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 도형이 아주 크다. 그림 도형이 뭐 1500에 2000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1500에 2000짜리 직사각형을 그렸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 도형의 크기에 비해서 치수 문자의 크기가 너무 작죠. 치수 문자를 보려면 그 부분은 다시 확대해서 봐야 되고 이렇단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린 도면의 크기하고 도면 전체의 크기하고 이 문자의 크기를 크기 비를 좀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건 놔두고 문자의 크기, 치수 문자의 크기만 우리가 키워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도면이 너무 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클 경우에는 이거를 크기에 맞게끔 뭐 5나 10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치수 문자만 이렇게 커진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는 줄여주면 되겠죠, 그죠? 반대의 경우 아주 작은 도형을 그렸다. 근데 도형의 크기가 우리가 그린 도형의 크기가 가로 5에 세로 3 이런 도형인데 거기다가 치수 문자를 3.5짜리를 딱 넣으면은 아주 비림이 없겠죠, 그죠? 언밸런스하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치수 축척을 더 줄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이따가 한번 예제를 가지고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됐고 1차 단위. 이거는 치수 문자의 단위에 관한 거예요. 단위 형식은 십진법을 쓰죠, 우리가. 이것도 클릭해 보면은 엔지니어링, 건축, 분수 뭐 이런 게 좀 나오는데, 클릭해 보면은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십진 단위를 쓴다. 십진을 해주고, 정밀도는 기계 설계의 경우, 기계 설계의 기본 정밀도는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입니다. 100분의 1까지. 그래서 0.00으로 해줍니다. 0.00. 됐죠? 그 다음에 소수 구분 기호. 이거 마침표하고 쉼표 공백이 있는데 우리는 마침표 35.45 할 때 가운데 점을 소수점 표시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점을 쓰죠, 그죠? 쉼표를 안 쓰죠. 근데 서구에서는 쉼표를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쉼표를 써버리면은 그게 자리 구분 표시, 숫자 자리 구분 표시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맞춤표를 해주는 거예요. 소수 구분 기호는 됐고요. 반올림은 0으로 두면 되고, 그 다음 영역제를 봅시다. 영역제 지금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자, 치수가 35.50이다 이럴 경우에 마지막 끝에 와 있는 0은 기재하지 않는다. 그게 후행억제예요. 선행억제는 뭔가 하면은 0.354 할 때 앞에 0을 기재하지 않는다. 그게 선행억제예요. 보통 우리는 후행억제를 해두고 많이 씁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정밀도는 35.50하고 35.5는 정밀도의 차이는 있죠. 근데 CAD 도면에서 그런 부분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5.50일 경우 뒤에 후행령은 억제. 자, 각도 역시 마찬가지. 각도 표시하는 방법은 도분초, 그라디안, 라디안, 십진도수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십진도수를 많이 씁니다. 십진도수라고 정밀도는 이거는 각도는 10분의 1까지 0.0까지를 해줍니다. 0억제 역시 후행억제를 해주고요. 넘어갑시다. 대체 단위. 대체 단위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밀리미터, 센티미터, 그리고 미터기를 쓰지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인치, 야드, 파운드 이런 단위를 쓰죠. 그래서 걔네들하고 도면을 주고받을 때 걔네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환산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체 단위 표시를 체크해가지고 대체 단위에 대한 성수를 0.03937을 넣어보세요. 0.03937. 이게 뭔가 하면은 밀리미터를 인치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치가 25.4mm니까 25.4 1 나누기 25.4를 하면은 0.03937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체 단위 우리가 치수를 기재해 놓고 대체 단위를 체크해 놓으면은 괄호 안에 인치로 환산된 치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대체 단위의 성수는 인치에 대한 밀리미터의 성수는 0.03937이고 밀리미터 반대의 경우는 25.4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대체 단위 표시는 체크 해제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옵션은 아니니까. 자, 공차 역시 모든 치수의 공차를 표시할 필요 없죠. 꼭 정밀도가 필요로 한 부분에만 공차를 표기하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은 없음으로 하고, 공차를 넣는 방식은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대칭, 편차, 한계, 기준 4가지 방식인데, 대칭은 이런 거예요. 대칭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타내는 거예요. 대칭은 이런 식으로 25.4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대칭. 상하가 한계값이 같죠, 그죠? 아래 치수 형차, 위 치수 형차 같은 경우 대칭. 편차는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가 다른 경우. 그래서 25.3 해놓고 플러스 0.01, 아래 치수는 마이너스 0.05 이런 식으로 아래 위의 허용 공차가 다른 경우에 편차로 하고, 한계는 아래 치수 허용 치수, 위치수 두 가지를 같이 기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25.34부터 25.37까지 허용이 된다 하면 아래 치수와 위 치수를 같이 기재해 주는 거예요. 아래 위로. 그게 한계입니다.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 치수만 기재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사각 틀 안에 기재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없음으로 해놓고, 그러면은 공차가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한다? 공차가 필요한 것은 치수를 편집해가지고 해당 치수를 편집해서 특성창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그것도 해볼 겁니다.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확인을 눌러줍시다. 확인. 여기다 치수를 지금 기재를 똑같이 해볼 텐데, 자, 치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치수는 우리가 선형 치수, 그리고 정렬 치수, 지름, 반지름, 각도 뭐 이런 치수들이죠, 그죠? 자. 일단 치수 관련 단축키부터, 자주 쓰이는 단축키부터 일단 좀 적읍시다. 제가 쭉 적을 테니까. 선형치수란 것은, 선형치수는 수평수직, 치수 원점 사이의 위치관계가 수평수직일 때 쓰는 게 선형치수예요. 선형치수는 DLI를 씁니다. DLI, dim linear, DLI를 씁니다. DLI 됐죠? 그 다음 많이 쓰는 게 정렬치수입니다. 정렬은 DAL입니다. DAL, dim line이라고 해서 DAL을 쓰고, 물론 여기 가서 일일이 찍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주 사용하는 치수 명령어는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외워두면 편할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치수 유형별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치수 먼저 한번 넣어봅시다. 선형치수 이 라인에 대한 이 라인 지금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 줍시다. 자, 보세요. 지금 이거 두 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를 지우고 얘를 선택해서 끝점으로 쫙 당겨서 한 개의 라인으로 만들어 줍시다. 자, 이 선에 대한 선형치수 값을 우리가 기재를 하자는 거예요. 자, 선형치수 DLI입니다. 그죠? DLI 엔터 하니까 치수 보호소선 원점 지정 또는 객체 선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두 개의 원점을 선택하면 되겠죠. 시작점, 끝점 해서 이렇게 빼내면은 치수 문자에 나타나죠. 이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이 있고, 객체의 길이를 바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객체를 선택하면 바로 치수가 뽑힌다. 그래서 객체 선택 옵션이 나와있죠. 엔터 해봅시다. 엔터. 해가지고 객체를 치수를 기재할 이 대상, 얘죠. 얘를 바로 클릭하면 이렇게 치수 원점 두 개를 선택하지 않더라도 객체를 바로 선택해서 치수를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렬 치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렬 치수 여기 봅시다. 정렬 치수는 DAL이죠. 단축키가 DAL 엔터 해봅시다. 해서 엔터 한번 더 치고 얘를 클릭하고 이렇게 뽑았어요. 편리하죠. 그래서 정렬 치수나 선형 치수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넣고 엔터 한 번, 엔터 두 번 치는 거지, 결국은. 명령어를 넣고 엔터 두 번 따단치고 객체를 바로 선택해서 해당 객체를 바로 선택해서 쭉 빼면은 치수를 뽑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객체 선택 기능입니다. 자, 얘를 지우고 파이 40짜리를 지우고 지름을 넣어보세요. 지름 치수 단축키 뭐라 했죠? DDI라 했습니다. DDI 엔터 해서 객체를 선택하고 쭉 뽑아보세요. 이렇게 뽑히죠. 자, 마찬가지로 반지름 치수 반지름 치수 뽑아봅시다. 그럼 어떤 경우에 반지름 치수를 어떤 경우에 지름 치수를 넣느냐? 원호가 180도를 넘어가면은 지름 치수를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호가 180 사이가 180도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반지름 치수를 넣는 게 원칙이고요. 자, 여기 반지름 치수 넣어봅시다. DRA죠. DRA.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쭉 뽑아주면은 이렇게. 앞에 반지름 기호 붙죠. R. 얘는 반지름 기호 파이가 붙고요. 지름 기호 파이가 붙고. 자, 기본적인 치수 넣는 방법입니다. 그럼 각도를 넣어봅시다. 각도 여기 51도 지우고 넣어봅시다. DAN, 디앵귤러, DAN 엔터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두 개의 선,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해서 빼면 되겠죠, 그죠? 어디로 빼냐에 따라서 각도가 다르게 표현되죠. 이렇게 빼면은 여각이 표현되고 이렇게 하면 내각이 표현되고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치수 기재된 걸 연속 치수라고 합니다. 연속 치수. dim continuous라 가지고 명령어는 DCO인데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한테 외우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치수 원점 다음 원점까지 개별적으로 쭉쭉 연속해서 기재하는 걸 연속 치수라고 하는데, 자, 연속 치수를 기재하려면 이게 다 지웁시다. 일단 왼쪽으로 여기다 지웁시다. 지우고 연속 치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연속 치수를 넣으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의 선형치수 기준이 되는 선형치수 하나는 먼저 기재를 해놔야 됩니다. 연속 치수건 기준선 치수건 간에 마찬가지예요. 자, 해봅시다. 기재합시다. 자, 얘에 대한 선형치수 DLI 그래서 엔터 한 번 더 치고 바로 얘를 클릭해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죠?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우리는 연속 치수, 이 치수에 들어가면 연속 치수가 있습니다. 이거 있죠? 연속을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방금 찍어놓은 그 치수에서 쭉 이렇게 치수선이 인출돼 나오죠. 그러면 다음 치수 원점 클릭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클릭, 그 다음 꼭지점 치수 원점 여기, 그 다음 치수 원점 여기 클릭, 그렇죠? 그 다음 원점, 그 다음 원점 다 됐으면은 마지막에 마우스 우클릭 해주면은 엔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엔터, 한 번 더 우클릭하면은 끝나는 것이고 종료되는 것이고 됩니까? 이게 연속 치수 기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속 치수를 기재하려면은 밑에 베이스가 되는 치수를 선형 치수로 먼저 하나 기재해 놓고 나머지 연속 치수로 쭉 기재한다는 거예요. 자, 위에 얘는 기준선 치수입니다. 얘도 한번 지워봅시다. 이렇게 뽑히는 걸 기준선 치수로 그래요. 왼쪽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다음 원점까지 거리, 그 다음 원점까지 거리 이런 식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자, 지웁시다. 지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준이 되는 치수 하나를 선행 치수로 뽑아놔야 되겠죠, 그죠? 자, dim linear 이제 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먼저 일단 치수를 하나 뽑아놓읍시다. 이렇게 20짜리를 하나 뽑아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치수에 들어가서 기준선 치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치수 원점 찍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 해놓고 마우스 우클릭 하고 엔터 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치수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해당 치수 원점까지의 치수가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쭉쭉 기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선 치수라고 그럽니다. dim 스페이스 기능을 써보겠습니다. 치수선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면은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지 않죠, 그죠? 그래서 동일한 간격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dim 스페이스 명령을 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D 한번 들어봅시다. D 엔터 들어가서 수정에 들어갑니다. 수정에 들어가면은 자 여기 선에 보면은 선에 들어가보세요. 선에 들어가면은 여기 치수선 간격 기준선 간격이 나오죠, 그죠? 여기 3.75로 되어 있는데 얘를 8mm로 한번 바꿔봅시다. 8mm 확인.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 간격이 자동으로 선택했을 때 8mm로 자동으로 딱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옵션을 선택할 때 간격이 바로 D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지정한 그 치수선 간격으로 된다는 거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닫읍시다. 닫고 나서 자 dim 스페이스 명령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넣어봅시다. dim 넣고 S까지 치면 dim 스페이스 나올 거예요. 세 번째 나오죠, 그죠? 얘를 선택해 주면 돼요. 하니까 기준 치수를 선택하러 나오죠. 자, 기준 치수 맨 안쪽 거 얘를 선택해 봅시다. 얘를 선택하고 엔터 하는 게 아니고 얘를 선택하고 나면 바로 간격을 둘 치수를 선택하러 나오죠, 그죠? 그러면 얘 둘을 이렇게 크로스로 선택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dim 스페이스는 선택하고 기준 치수를 선택하고 바로 나머지 간격을 둘 치수를 바로 이렇게 크로스로 선택해 줍니다. 엔터를 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선택합니다.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합니다. 하니까 보세요. dim 스페이스 값을 지정하거나 혹은 자동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우리가 설정해 놓은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선택해 놓은 그 8mm로 자동으로 정렬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또 다른 값을 넣겠다. 10mm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자동으로 해봅시다. 자동 엔터 해봅시다. 하니까 이런 식으로 간격이 딱 정해지죠, 그죠? 세팅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되돌리기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dim 스페이스 다시 해가지고 기준 치수 얘를 선택하고 나머지 간격들 치수 두 개를 선택하고 엔터. 이번에는 값을 넣어봅시다. 값을 10mm 넣어봅시다. 10 엔터 해봅시다. 하니까 간격이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10mm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10mm. 아시겠죠? dim 스페이스는 이렇게 쓰고, 그 다음 dim 브레이크는 치수선 끊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을 관통할 경우에 끊어주는 명령이에요. 끊어주는 거. 자, 얘를 한번 지워봅시다. 치수를 새로 하나 뽑읍시다. dim linear, DLI 해서 이 중간점하고 이 중간점 사이의 치수를 이렇게 120이라는 치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치수 보조선이 치수선을 관통하니까 치수 보조선을 끊어주는 게 낫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관통하면 보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때 쓰는 명령이에요. dim 브레이크, dim B까지 써보세요. 그러면 dim 브레이크가 나올 거예요. dim 브레이크 선택해 줍니다. 자,
끊기를 추가, 제갈, 치수 선택되어 있죠. 그죠? 자, 끊기를 추가. 자, 얘를 클릭해 봅시다. 얘를 클릭. 그리고 치수를 끊을 객체, 얘를 선택해 봅시다. 이렇게 끊기죠. 그죠? 됐죠? 이쪽도 마찬가지 클릭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도 끊기죠. 이런 식으로 치수 문자가 관통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끊어줬죠. 치수 보조선을. 이 간격 아까 우리가 정해놓은 그 간격, 치수 스타일 관리자에서 정해놓은 그 간격으로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자, 딤 브레이크는 이렇게 씁니다. 쓰고, 자, 딤 스페이스와 딤 브레이크 쓰는 요령 살펴봤습니다. 8일차 맨 마지막 파일 QDIM 얘를 다운로드 해보세요. 자, 이거 뭔가 하면은 신속 치수예요. 신속 치수. 퀵 디멘션 그래가지고 QDI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이렇게 도면으로 받았는데 형상은 있는데 외형 치수가 누락된 채로 왔다. 혹은 외형 치수가 좀 기재가 되어 있긴 한데 내가 원하는 부분의 치수가 누락되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그럴 때 신속하게 치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명령어를 입력해 보시죠. QD만 쳐도 나옵니다. 엔터 해보세요. 하고 기발 형상을 선택하라 나죠. 그죠? 크로스를 선택합니다. 자, 얘의 윗부분 이런 구간 치수들을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크로스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죠? 선택해서 엔터 해주고 위로 이렇게 치수선을 인출합니다. 인출하는데 치수 스타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위에 보세요. 연속이 있고 다중이 있고 기준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연속 치수를 한번 뽑아봅시다. 연속 치수 보면 어떻게 뽑히는지 한번 보세요. 연속 하면은 자, 하고 클릭합니다. 위치를 잡아서 클릭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연속 치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지우고요. 지우고 다시 지우고 다시 QDIM을 해봅니다. QDIM 해서 얘를 크로스로 선택해주고 이번에는 다중을 해봅시다. 다중으로 해서 클릭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뽑힌다는 거예요. 다중 치수예요. 다중 치수는 보시면은 대칭 형상인 경우에 가운데부터 작은 치수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쭉 뽑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중 치수입니다. 지우고 그 다음 다시 QDIM 이렇게 선택해서 다음에 기준선을 해봅시다. 이제 어떻게 뽑힐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기준선 해서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쭉 기준선 치수가 이렇게 뽑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 얘는 좌표 값으로 세로 좌표 값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좌표 값. 지금 여기 보면은 4135, 4148 이건 절대 좌표 값입니다. 이 지점의 위치가 X 좌표가 41359, 여기는 41488이고 4160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건 Y 좌표겠죠. 572, 588, 603, 615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좌표 값으로 넣는 방법 해봅시다. 지웁시다. 두 개 다 지웁시다. 지우고 자, QDIM 해서 자, 일단 가로 좌표부터 먼저 넣어봅시다.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해주고 위로 뽑는데 세로 좌표 여기 가서 세로 좌표에서 마찬가지 가로 좌표도 뽑을 수 있겠죠.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인출하면은 가로 좌표가 나올 것이고 옆으로 이렇게 빼면은 세로 좌표가 나오겠죠. 그죠? 자, 클릭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X축의 좌표 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절대좌표 값입니다. 그 다음 말 그대로 세로좌표 Y축의 좌표 값을
나는 알고 싶다. 자, 해보겠습니다. QDM. 그래서 이번에는 자, 얘를 먼저 우리가 크로스로 한번 선택해 놨기 때문에 중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는 요 선들, 세로 방향의 선들만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을 해줍니다. 3개. 선택해주고 엔터. 해서 옆으로 빼줍니다. 빼주면은 Y 좌표값이 이렇게 나타나죠. 똑같이 세로좌표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옆으로 빼면은 Y좌표, 상하로 빼면은 X좌표, 절좌표 값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얘도 기준선 치수죠, 그죠? 기준선 치수로 뽑은 것이고,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QDim은 신속 치수 명령인데 우리가 외형의 치수를 한눈에 손쉽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